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일곱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 시간에는 마음의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노는 불이죠. 화를 내기 전에 우리 안에는 이미 불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붙으면은 바로 119를 부르죠. 그래서 물로 불을 끄듯이 우리 몸 안의 불도 빨리 물로 꺼야 합니다. 근데 그 물을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이 어, 이 비에 있다고 했죠. 비장에. 그래서 비의 속성은 겸손하고 그리고 땅처럼 흙처럼 좀 받아주는 그런 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몸의 물과 불의 조화를 이루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 다스리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 번째 화두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관한 어떤 화두일까요? 오늘은 마음의 댐퍼입니다. 댐퍼. 여러분, 댐퍼라는 용어가 꽤 생소하시죠? 아, 하지만 이 건축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댐퍼는 되게 중요하면서도 고층 건물에 꼭 필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음의 댐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화두를 가지고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이 부와 이 문명의 상징이 뭐죠? 바로 이 마철루죠. 마철루를 마철루를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sky scraper예요. scraper. scraper는 이렇게 벽지 같은 오래된 벽지를 긁어내는 그런 긁기 비슷한 작은 도구죠. 여러분, 마는 뭐예요? 마찰하다, 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마할 때도 이 마자 씁니다. 이 건물이 루는 건물이죠. 이 건물이 얼마나 높이 솟았냐면 하늘을 긁을 만큼, 하늘과 마찰할 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곧 완공돼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킹덤 타워가 드디어 1킬로를 1000m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828m의 높이를 자랑하는 부르즈 할리파가 제일 마철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철루가 하늘 높이 솟는 만큼 공중에서 견뎌야 할 맞바람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높은 곳의 바람은요, 이 지면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이 마철루의 정상은 항상 그 맞바람을 맞서야 되기 때문에 강풍이 몰아치는 순간 좌우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 바람이 불 때마다 좌우로 요동친다면, 흔들린다면, 여러분, 이 옥상의 높은 곳에 누가 감히 거주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철루를 디자인하는 건축사의 고민거리, 즉 꼭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가 바로 이 고층 빌딩에 항상 마주쳐야 할 이 맞바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장치를 고안해냅니다. 바로 뭐죠? 댐퍼라는 장치죠. 댐퍼라는 장치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대만 타이페이의
101 빌딩이 있습니다. 101층이죠. 대만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실제로 이렇게 설치한 댐퍼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는 뭐 유압이 되어 있어요. 유압. 즉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얘가요. 근데 이 댐퍼가 mass예요. mass. 우리가 매스캄 할 때 매스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또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진 이 구형을 87층, 90층까지 올리려면은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 편 한 편 어떻게 해요? 파편을 만들어서 이거를 위해서 조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습니다. tuned 그 높이와 길이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조율됐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높이와 바람의 세기와 건물의 흔들림과 이 템퍼의 무게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잘 조율됐다, 계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MD라고도 합니다. 약칭으로 The Tuned Mass Damper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댐퍼라고도 합니다. 결국 이 장치는 어떤 장치죠? 이 장치는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강한 바람의 좌우로 요동치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건물 속에 수시로 부는 그 바람의 강한 힘과 상쇄되는 제 무게가 늘 뭐예요? 응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게 101 빌딩입니다. 타이페이 101 빌딩인데 여러분 여기 87층입니다. 그리고 여기 91층입니다. 390m쯤 높이에다가 매달았습니다. 매달았죠? 그 다음에 87층까지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도도요. 계산된 겁니다. tuned, 계산된 겁니다. 이런 장치를 달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의 이러한 공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런 공간을 하나 할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비싸니까 한 칸이라도 방을 더 만들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아니면 호텔을 만들어서 분양하고 영업해야지. 이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어, 이 장치를 달므로써 이 공간은 더 이상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될지라도 이 건물의 뭐예요?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이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역풍도 불고 강한 바람이 몰아치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때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을 되찾아주는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고 이 장치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한쪽 모퉁이에다가 공간을 반드시 할애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빌딩이라고 합시다. 마철로예요. 아주 높은 빌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에 이렇게 댐퍼가 매달려 있죠. 얘는 고정된 걸까요? 아니면은 수시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즉 바람이 와서 건물을 흔들지 않으면은 얘는 늘 뭐예요? 중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중가운데로 유지해요. 근데 이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건물은 어느 쪽으로 흔들릴까요? 이쪽으로 밀리겠죠. 그러면은 이 힘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댐퍼,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이 댐퍼가 이 중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죠? 맞습니다.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쪽으로 움직임으로 중을 유지해 줍니다.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딱 유지해 주죠. 근데 이렇게 댐퍼가 이쪽으로 움직임으로써 유지해낸 중립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걸 화라고 얘기합니다. 화요. 요 중립 뭐예요? 댐퍼가 이쪽으로 움직임으로써 바람의 힘을 상쇄시킵니다. 상쇄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스트레스와 또 이런 강한 바람을 상쇄시킬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댐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댐퍼가 뭘까요? 자, 그러면 바람이 반대쪽에서 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건물은 이쪽으로 밀리겠죠? 흔들리겠죠? 그럼 댐퍼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아, 이쪽으로 밀리는 순간 건물은 중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중립 못한다는 거죠. 그 중립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댐퍼가 어디로 움직여요?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중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 때나 이쪽에서 불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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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의 중립을 유지해주는, 유지해주기 위해서 상쇄하는 힘, 그렇죠? 그걸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는 움직이면 안 되죠. 부동. 건물 자체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위태롭죠. 이게 안 움직이려면 뭐가 생동해야 돼요? 이 댐퍼가 생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요. 상황에 맞게. 바람이 세게 치면은 얘도 반작용이 뭐예요? 반작용이 세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상쇄할 만큼요. 그래서 91층에다가 매달고 87층까지 늘어지는 이 길이와 이 무게는 그 지역에 견딜 수 있는 최강의 바람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만든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큰 지진과 해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101 빌딩의 댐퍼가 사상 최대 폭을 좌우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거의 한 40cm, 50cm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쫙. 상쇄하는 힘도 그만큼 크게 작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안 움직이려면은 댐퍼가 뭐 해야 된다고요? 생동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밑바람을 상쇄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부동이죠. 즉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은 부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우리 본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우리 안에 항상 생동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댐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동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의 삶을 중립하게,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즉 바깥의 모든 이런 맞바람과 스트레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많은 뭐예요? 피스들이 조립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된 이 매스가 덩어리죠.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자그마치 660톤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근데 660톤이 어마어마한 무게지만은 바람의 힘에 비해서 이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힘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또 크다고도 볼 수도 없죠. 이 무게가 없으면은요, 매달아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힘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자체 무게, 자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덩어리가 통째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한 피스 한 피스 올라간 거잖아요. 뭐를 의미하죠? 차곡차곡 이 무게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책 한 권 한 권이 우리의 자체 무게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가르침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은 깨달음 하나하나, 우리가 만난 사람 한 명 한 명, 우리가 겪은 일 하나하나, 우리의 경험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이 피스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무게, 무게를 실어주는 피스라는 거죠. 자중. 여러분 그 건축 현장에 가면은 꼭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크레인이죠. 크레인은 어떤 장비죠? 무거운 물건을 지면에서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크레인이 물건을 끌어올리려면은 여러분 자체 무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체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 무게 없으면은요. 무거운 물건 못 끌어올립니다. 자체 무게를 장착 안 하고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려고 덤비다가 꼬라박습니다. 그렇죠? 이 자체 무게가 뭘까요? 어디서 올까요? 자, 그래서 이 자체 무게를 장착하려면 첫 번째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젊어서 고생은 돈으로도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한번 갔다 오면은요. 거기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온 친구들은 학업이 더 이상 버겁다고 불평 안 해요. 군 생활의 그 고생에 비하면은 학교 생활은 너무 호강인 거죠. 우리가 고생을 진정으로 해보면은 지금의 삶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호강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안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하잖아요. 우리가 누린 편한 그만큼 누군가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고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생할 때에 우리의 존재의 무게가 고생한 만큼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 우리가 태어나서요, 가만히 있어도 어디로 가죠?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나이 들고 늙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잖아요. 이거 못 막잖아요. 뭐는? 몸은요. 육신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우리의 삶의 건물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댐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만큼은, 생각만큼은 어떻게 해요? 젊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동심을 가져라. 왜요? 이거와 이렇게 가는 우리의 몸과 뭐 하기 위해서요? 예, 균형을 잡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수록 바빠지죠. 맞습니까? 숨이 가쁘죠. 숨이 갈수록 가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어떤 댐퍼가 필요하죠? 아, 쉼이라는 댐퍼가 필요하고 멈춤이라는 댐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댐퍼가 있는 겁니다. 엿새 동안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숨가빠도 일곱째 날인 안식일 날은 얘네들은 쉼을 찾고 멈춘다는 거죠.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유대인의 댐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죠. 수술할까? 수술하지 말까? 방사선 치료할까? 하지 말까? 천연 치료할까? 아니면 뭐 할까?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암을 빨리 해결할까? 문제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단 해결책을 찾아요. 근데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암을 만났네. 암이라는 호랑이를 만났네.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되죠? 힘대로 가야죠. 그렇죠? 내가 화내고 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절제 안 하고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밤에 잠 안 자고 방탕하고 이렇게 쭉 걸어오다가 암이라는 호랑이를 만났어요.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는 반대로 가야죠. 내가 지금까지 암을 만나기 위해서 주구장창 달려왔구나.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라도 뭐 하자? 이제라도 버리자. 이제라도 반대로 살아보자. 일찍 자고, 그렇죠? 마음을 넓히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기 전에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유, 재수 없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아유, 그래. 돈이 한번 없다가도 있고, 이것 때문에 마음까지 상하면 안 되지. 몸까지 내주면 안 되지. 여기까지. 저 액땜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석할 때에 여러분 그 문제가 드디어 뭐예요? 비로소 해결되는 거죠. 아니면 계속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댐퍼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의 댐퍼는 상황과 문제는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말을 방목하다가 제일 아끼는 앙, 즉 어미 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산이고 들이고 며칠 찾아 헤맸는데 결국은 못 찾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와서 위로해 줍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 애지중지하는 말을 잃어버렸으니 참 손해가 크십니다. 화를 당했네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 지금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랬더니 한 달 뒤인가? 갑자기 새벽에 밖에서 군마가 달리는 어마어마한 요란한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요. 집 나갔던 이 어미 말이 야생말 무리를 끌고 온 거예요. 70마리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요. 하루아침에 동네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축하해 줍니다. 아이고, 영감님, 운도 좋으시라. 이렇게 하늘에서 복이 넝쿨째로 굴러오다니 축하해 줍니다. 부자 됐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게 화인지 복인지 좀 더 지켜봅시다.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돌아온 이 가장 귀한, 그 집의 가장 귀한 보물 1호, 이 어미 말을 타고 방목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를 저는 불구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절룩절룩 걸어다니는 그 아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죠.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아이고 영감, 부자 돼서 복 받은 줄 알았더니 복이 아니었네. 아들이 병신이 됐으니 복이 화가 됐네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말,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이게 화인지 복인지 좀 더 지켜봅시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장정들은 전부 병력으로 끌려나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부 죽지 않으면은 그냥 부상자로 집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아이고, 당신 아들은 병력에서 면제됐으니 죽음을 면했네. 자, 이 이야기가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거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해석에 달려있어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지 마세요. 결론을 빨리 내린 만큼 우리의 삶이 그만큼 빨리 기울고 다시 돌아올 활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옹이라는 할아버지는요, 한 가지 원리를 알았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돌아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상쇄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중용의 중화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결에 급하지 말고 조용하게 일단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 마음에 모든 문제의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은 뭐예요? 반대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댐퍼도 이렇게 힘이 밀리면 이렇게 반대로 가잖아요. 예. 반성이 우리 마음의 댐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당신 잘했다고 박수 칠 때에 반성하세요. 잘한다, 잘한다 할 때는 엔진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위험해요. 이렇게 반성할 때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런 상쇄하고 중립하고 균형을 잡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게가 있으면 우리는 침착할 수 있죠. 그렇죠? 무거워야 돌은 물에 던지면 가라앉잖아요. 침착하잖아요. 이 침은 가라앉을 침이고 착은 붙을 착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에, 근본에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롭게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중도에 맞게 생각하라. 중도가 뭐예요? 바로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뭐요? 반성하고 해석하고 그죠? 이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내 내면의 무게, 내면의 힘이라는 거죠. 그 힘을 기르는 것이 그것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 화두 마음의 템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자, 요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 화두는요. 마음의 내비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은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찾아가죠. 우리 마음의 내비는 무엇일까 하는 화두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